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앙컴의 안정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는 요즘인데요. 그쵸. 예.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요즘 예. 괜찮으신가요? 제가 지금 목 상태도 좀 좋진 않고요. 제가 이 일을 그래도 뭐 짧게 하진 않았는데 네. 어제 그 기록을 좀 갱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삼성 자기소개서 마감이고 네. 내일이 포스코 마감인데 삼성이 한 80% 이상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첨삭하는데 근데 목이 왜 그러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다 비대면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을 제가 다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뭐 제가 좀 힘듦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도움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확실히 좀 느낀 게 작성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한 그 질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사실 뭐 다 잘 썼다라고 제가 칭찬을 많이 드렸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야,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가운데서 어떻게 우열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평가자분들이 참 힘드시겠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더욱더 과감하게 다양한 기업들을 좀 도전해 보셔야 되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았네요. 네, 오늘 힘든 월요일이지만 네네. 모두의 창톡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단짠 취업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안쌤이 선택한 첫 번째 취업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CJ그룹 그러게요. 관련된 네.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기사를 읽어볼게요. 네, CJ는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날부터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ENM, CJ올리브영 등 계열사별로 채용이 진행되는데요. 지원자는 모집 계열사 중 한 곳에만 지원서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테스트와 1차, 2차 면접,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등 계열사별 맞춤형 전형을 거친다고 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에 입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안쌤의 친정 기업인데 네네. CJ그룹이죠. 예. 네, 합격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요걸 오늘 좀 한번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CJ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기간을 좀 넉넉히 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작성하실 것 같은데 CJ그룹의 이제 채용 공고가 나는 기업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걸 좀 반추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CJ그룹에 있는 어떤 계열사들이 이 공고를 냈냐 네. 이게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 공고를 낸 기업들을 좀 보니까 일단 뭐 CJ그룹의 맏형이죠. 제일제당. 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도 당연히 냈고 바이오 쪽도 당연히 냈는데 제가 현직자한테 들은 정보로는 식품 쪽이 좀 실적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안 네. 좋다는 건 아닌데 좀 많이 힘들어서 좀 실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영업의 압박도 좀 많이 느끼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식품 회사들은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마트나 백화점에 가시면 선물 세트를 엄청나게 이제 판매할 겁니다. 네. 거기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이제 큰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매출을 대량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성수기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제품들의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평상시에 밥 3끼 먹다가 밥 4끼 먹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 세트를 구매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한테 말 그대로 선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때 폭발적으로 매출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당연히 가격적인 요소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영업관리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 뭔가 쌈박하거나 멋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마케팅 전략.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가격적인 포피의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플레이스 전략도 세울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CJ 프레시웨이라고 하는 우리가 단체 급식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 이제 채용 공고가 난 걸 보니까 웬만한 직무들은 다 뽑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마 제일제당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로 좀 뽑을 것 같고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안 나가고 학교를 안 나가서 단체 급식이라는 걸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원상 회복되었으니까 이쪽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급식 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영양사
이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니까 그쪽을 준비하신 분들이 들어는 가시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CJ 제일제당에 푸드세일즈를 들어갈 거냐, CJ 프레시웨이에 뭐 단체급식 이쪽 영업을 들어갈 거냐, 약간 그런 쪽에 있어서의 고민을 하실 텐데 그래도 많이 뽑는 쪽은 제일제당이니까 여러분들이 식품 쪽에 있어서 아니면 급식 쪽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으시다 하면 저는 제일제당의 푸드세일즈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좀 되게 의아했던 거는 CJ 푸드빌이 좀 채용을 진행한다. 예전에 CJ가 진짜 식품 산업의 완전 정말 제왕일 때는 CJ에 관련된 프랜차이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투썸 플레이스도 있었는데 이것도 매각을 했고요.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뭐 뚜레쥬르 같은 거. 네. 이것도 근데 예전에는 파리바게트랑 굉장히 많은 대등한 숫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사는 곳 주변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뭘 뽑냐 봤더니 베이커리 쪽. 뚜레쥬르 쪽을 그래도 조금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가 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만두가 대박이 났죠, 외국에서. 그다음 김밥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 음식 K푸드를 그래도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보유하고 있는 CJ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한 어떠한 그런 뭐 HMR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완성된 형태의 프랜차이즈 형태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푸드빌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빌의 글로벌 이쪽도 좀 뽑고 있어서 사실 푸드빌은 여러분들이 많이 뽑는 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CJ의 프랜차이즈를 잘 보신 적이 없을 테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웰케어라고 해서 바이오라든지 건강식품들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실 테니 메인 계열사는 아닙니다. 그에 따라 전략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CJ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E&M이죠. E&M은 크게 미디어 쪽이 있을 거고요, 엔터테인먼트.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오쇼핑이었던 전자상거래 쪽이 있을 텐데 상거래 쪽이죠. 근데 E&M도 제가 과연 어떤 쪽을 뽑냐 봤더니 PD. 예, 근데 PD 분들만 좀 뽑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콘텐츠 직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음악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풀리면서 공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이쪽 엔터테인먼트 가실 분들은 무조건 CJ E&M만 보셨는데 그 글로벌 OTT 넷플릭스 이후의 영향으로 조금조그마한 컨텐츠 제작사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고 있어서 아무래도 CJ E&M의 PD만 보신다라기보다는 그런 쪽도 같이 지원해 주시면서 나중에 조금 더 시장이 풀렸을 때 들어오시는 전략도 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 오쇼핑이었던 CJ 엔터테인먼트 그쪽 사업 부문은 MD를 좀 많이 다시 뽑고 있는 것 같아서 E&M도 예전처럼의 또 여러분들이 올 초인가요? 뭐 CJ E&M에서의 뭐 안 좋은 소식도 들으셨잖아요. 사업에 관련된. 그래서 여기도 좀 타겟팅 하셨던 분들만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CJ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한통운. 대한통운은 뭐 물류는 워낙에 좀 튼튼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류 사업 부분과 건설 사업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물류 사업 부분 쪽에 있어서 준비하신 분들은 이쪽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류를 준비한다 하면 CJ 대한통운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쪽은 뽑는 것도 거의 전공 무관으로서 다 열어놓고 뽑기 때문에 일단 대한통운은 그냥 일단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CJ 계열사 중에서 제가 알기론 가장 실적이 좋은 곳이 예진 씨한테 한번 제가 계속 혼자 얘기했으니까 어딘지 혹시 남은 게 좀 한 군데가 있긴 한데. 어디죠? 올리브요? 그렇죠. 네. CJ 올리브영이 작년에 사상 최대였거든요. 네. 올리브영 자주 가십니까? 아, 할인할 때마다. 그렇죠. 이게 문제긴 합니다. CJ 올리브영이 근데 올해 작년에 실적을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올리브영 말씀을 드리니까 얼굴에 화색이 보시는데 근데 올리브영의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이라기보단 저도 올리브영 세일할 때만 담거든요. 네. 어차피 올리브영 세일할 때 기다리면 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올리브영이 잘하는 건 일단 오프라인으로 잘 깔아놨어요. 맞아요. 이 전략이 뭐냐면 스타벅스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올리브영이 가맹을 많이 줬는데 이제 가맹을 주지 않고 스타벅스처럼 직영을 크게 깔아버립니다. 주요 그런 거점에다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온라인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O2O 전략을 굉장히 잘 실행한 곳이 올리브영이거든요. 실적이 좋다고 하니 또 채용 공고를 쫙 보니까 와, 다 뽑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 하면 MD죠. 그래서 MD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그러니까 CJ 그 오쇼핑, CJ E 엔터테인먼트의 그 MD 쪽이 있었을 거고 올리브영의 MD가 있었을 텐데 올리브영의 MD가 훨씬 더
조금 더 소프트하게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이 될 것 같아서 이쪽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3번 질문이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1번과 2번 질문은 다 동일한데 3번 질문만 해당 직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고 그 부분에서 변별력이 날 것 같으니까 3번 질문을 좀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그냥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CJ CGV. 극장 언제 가보셨습니까, 예진 씨? 저 그 마동석 나온 범죄도시? 아, 네, 범죄도시가 마지막인 것 범죄도시. 같아요. 극장, 그쵸. 범죄도시 때문이라도 가시긴 하셨네요. 예. 저는 극장 가는 거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도 최근에 극장 다녀온 적이 한 달 전. 어, 예, 한 달 전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못 원래 한 보셨나요? 달에 한 3편 네. 이 정도 보거든요. 많이 제가 보시네요. 무엇을 보았는지 떠올려야 되는데 떠올라지가 않아가지고 예, 아무튼 저도 네. 3번을 갔었는데 CGV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고 실적도 안 좋았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 2분기 때 그 흑자 전환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거를 뭐 흑자 전환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어떤 직무를 뽑나 봤더니 정말 예전과는 다른 직무를 좀 뽑고 있는데 보니까 공간 사업 기획, 콘텐츠 사업 기획, F&B 사업 기획, 미디어 사업 기획. 예전에 CJ CGV 하면 그 극장을 운영하는 매니저, 점포 관리 매니저를 제일 많이 뽑았는데 점포들이 사실상 이제 조금 축소되고 있고 극장을 뜯어내고 거기에 막 실내 암벽 클라이밍을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공간 상업 기획이거든요. 더 이상 극장 가지고는 밥 못 먹고 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 대표님이 나와서 인터뷰한 것도 우리는 흑자 전환을 자신할 수 있는 게 기존의 극장의 모습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극장으로서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달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현이 될 것인가. 극장에서 실내 클라이밍 하는 이 비율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 하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걸 잘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비즈니스와 결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단 CJ, CGV에 들어가서 예전처럼의 어떤 영광을 기대하는 거다. 물론 그런 분도 별로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저는 이런 쪽에 다른 형태로서의 사업 변환을 좀 추구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극장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활용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평소에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한번 좀 지원해 보시는 거,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제가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게 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에 입사한다고 네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테스트 기간이 좀 긴 건가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이죠. 인턴십은 이게 1차 면접을 보고 네. 인턴십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2차 면접 보고 최종 합격시키는 것도 있고요. 모두 다 인턴십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기업마다 전형 그게 상이합니다. 전형의 형태가. 예전에 CJ 그룹 공채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았는데 지금은 각 계열사별로 이런 부분들은 플렉서블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올리브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다 좋아하잖아요. 네. 어머 나 화장품 되게 좋아해 라고 하는데 막상 이걸 내가 MD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상품은 무조건 뜰 상품인데 이게 시장에서 안 뜰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중간에 인턴십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막연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본인도 그 일이랑 맞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턴십이 있는 경우에는 요즘엔 이 퍼포먼스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서 근태 관리도 잘하시고 퍼포먼스도 잘 내셔가지고 만약에 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떨어지시더라도 거기에서의 인턴십 경험은 다른 데 또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귀한 경력이 되니까 저는 자신 있게 한번 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공기업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네, 공기업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입사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런데 신규 채용자의 30%가 퇴사하는 공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전담하고 제주공항 내 면세점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즉 JDC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자 재직과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JDC가 신규 채용한 127명 중 39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퇴사자의 근속기간을 보면 1년을 채 다니지 않고 퇴사한 이들이 퇴사자의 41%였다고 합니다. 퇴사 사유는 대부분 이직이었고 이외에 휴식, 학업을 이유로 퇴사했다고 하는데요. 네, JDC는 신규 채용자의 줄퇴사 현상에 대해
회사가 제주도에 있다는 점,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임금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네, 공기업 시내 직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지역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여기 어디죠? JDC. 네, 제주국제. 네. 저도 이거 맨날 얘기하면서도 참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개발센터 JDC가 시내 직장인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내 직장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조금 더 상위 네. 금융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번에 또 기사가 나서 줄 퇴사가 뭐 잇따른다라고 해서 산업은행이 네. KDB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제 퇴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엔 뭐 퇴사하는데 뭐 본인의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일단 회사가 제주도에 있다라고 하면, 야, 이게 처음엔 되게 좋죠. 어디서 근무하냐? 제주도야. 맞아요. 와, 애월 바다 가고 있고. 막 그죠? 막 힘들 때마다 바다 가서 보고 막 힐링하고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현실이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 회사 다니실 땐 여기가 서울인지 제주인지도 모를 거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실제 제주도에 이렇게 취업을 도와줬던 친구들 두 분이 있어요. 네. 제주도에 있는 이제 기업들. 근데 두 분 다 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가 연고지가 아니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말이 좋아 1시간이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려고 준비하기 전 1시간, 또 거기서 준비하려고 1시간, 그다음 뭐 바람 불면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그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 집에 뭐 주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더라도 더 피곤해. 그러다 보니 집에 있게 되죠. 집에 있으면 누구 만나야 되는데 아는 사람 없죠. 무슨 바닷가야. 바닷가 처음 가면 좋지. 계속 똑같은 바닷가에서 뭐가 네. 좋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제주도에서 근무하신 거 아니죠? 예. 근무한 것처럼 빙의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주 근접이거든요. 예진 씨는 집이 계신 곳이 서울이십니까? 네, 지금 서울에 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서울에 사셔야 여기 왔다 갔다 하실 수 맞아요.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 오려고 그냥 한 2-3시간 동안 출퇴근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돈을 많이 주냐? 여기 보십시오. 제주도에 있는데 말씀해 주진 않았지만 연봉이 3,401만 원입니다. 적은 연봉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싸리 많이 줘서 그래도 견딜 수 있게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공공기관을 퇴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사유 첫 번째가 직주근접, 두 번째가 연봉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가셨다 하면 그 다음에는 그 경력을 가지고 원래 내가 꿈꿨던 곳이나, 아니면은 그래 내가 일해보니까 다 필요 없고 그래도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나도 해보니까 이쪽 경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이직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퇴사하시는 분들은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걸 보고 30%나 퇴사한다라고 해서 뭐 이 기업을 저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내가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서 살면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내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서 과연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현실적으로는 그 행정직이니까 다 지원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은 왜 그곳을 목표로 하는 곳인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좀 수립하셔서 준비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또 이걸 공부하시지 않는 것보다는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기업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내가 생각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공기업 퇴사 소식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네네. 이 JDC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 퇴사는 왜 이렇게 네. 눈에 띄는 걸까요? 많이 불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는 직주근접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요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연봉이 보이죠. 들어가면 너 얼마 받니? 얼마 받니?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MZ분들의 약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금기시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직은 당연한 경력, 디벨롭 과정이라고 또 인식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했는데 저도 굉장히 피곤하네요. 근데 앞으로 이 일을 여러분들이 추석 때 한번 견디시면서 10월 중순까지 가셔야 될 거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전략을 잘 짜고 전술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아프시면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의 흐름을 끊지 마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안쌤과 단짠 취업 뉴스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앙컴의 안정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